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숭고한 이야기 중 하나인 사육신의 충절과 그들 가족들의 비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육신이란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하여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처형된 6명의 신하를 말합니다. 성산문 파팽년 하의지계 유흥부 유성원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집현전 학사 출신으로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사육신이라는 명칭은 생육신 중 한 사람인 남이의 육신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실제로 단종 복위를 꾀하다 처형당한 이들을 모두 포함하면 70여 명이며 일가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에 달합니다. 사육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은 조선 역사에서 충절과 의리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은 고초와 가족들에게 미친 비극은 후대에까지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들의 숭고한 뜻과 함께 역사의 어두운 단면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4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조 즉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일으켜 문종사후 어린 단종의 실권을 장악한 때입니다. 당시 단종은 불과 12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카인 단종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1455년 마침내 단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조입니다. 이러한 왕위 찬탈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집현전 학사들은 정통성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양대군의 행위를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집현전은 조선 전기 최고의 학술기관이었습니다. 세종대왕 때 한글 창제와 각종 서적 편찬을 담당했던 조선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깊은 학식과 함께 강한 유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산문 파팽년 하의지계 유흥부 유성원은 모두 이러한 집현전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개인적 야심이 아니라 정통성과 대의 명분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세조 즉위 후 이들은 은밀히 단종 복위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정당한 왕인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고 찬탈자인 세조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처음부터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세조는 이미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의리와 충성을 위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사육신들의 거사 계획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명나라 사신의 환대연에서 건무의식을 활용하여 세조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의 책봉을 받는 속국이었기 때문에 명나라 사신이 오면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연회에서는 여러가지 의식과 공연이 펼쳐졌는데 그 중 하나가 건무였습니다. 사육신들은 이 건무의식을 이용해 세조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검을 든 무용수들이 세조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그 순간 세조를 제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치밀하게 짜여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참여자가 너무 많았고 계획이 복잡했습니다. 또한 세조 측의 경계도 매우 삼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내부 밀고로 인해 거사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육신들과 함께 계획에 참여했던 인물 중 한 명이 계획을 세조 측에 고발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육신들의 계획은 실행되기도 전에 발각되었습니다. 계획이 발각된 후 사육신들은 하나둘씩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조는 이들을 잡아들여 혹독한 고문과 신문을 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루자들을 찾아내고 반대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유성원은 체포되기 전에 자결하여 계획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명은 모두 체포되어 극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 과정에서 이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계획을 자백했고 어떤 이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계획이 드러나게 되었고 연루자들의 명단도 밝혀졌습니다. 이제 사육신 개개인의 행적과
그들이 보여준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육신전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의 모습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성산모는 사육신의 대표적 인물로 여겨집니다. 세조실록에 따르면 그는 고문 끝에 단종 복위 계획을 자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단종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전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고문을 당하는 중에도 세조를 전하라고 부르지 않고 놈이라고 칭하며 끝까지 저항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는 기록자의 관점에 따라 같은 인물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박팽년은 세조실록에서 고문 중 가장 많은 연루자를 지목하고 거사 계획을 자백한 인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육신전에서는 세조가 준 녹봉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결백과 충절을 강조하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이게는 고문 이후 거사 계획을 자백했지만 법전에 없는 고문 방식을 쓰는 것은 부당하다며 끝까지 법과 명분을 지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저항한 것이 아니라 지식인으로서의 소신을 끝까지 지켰음을 보여줍니다. 하위진은 신문 중 세조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전에서는 세조의 질문에 죽음이 내 죄라면 내가 무엇을 묻겠느냐고 반문하며 강한 저항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기록됩니다. 유흥부는 기록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육신전에서는 세조를 황족이라는 호칭 대신 조카로 지칭하며 강렬한 저항 의식을 나타냈다고 기록됩니다. 유성원은 체포되기 전에 자결하여 동료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안위보다 대의를 우선시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의 최후는 참혹했습니다. 사육신은 모두 낙형과 거열형이라는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낙형은 불에 달군 쇠를 피부에 대어 고문하는 것이고 거열형은 머리와 팔, 다리에 밧줄을 묶어 소나 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당겨 찢어 죽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참한 형벌은 단순히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반대 세력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조는 이들을 본보기로 삼아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생육신 중 한 사람인 김시습에 의해 수습되어 현재의 사육신묘에 안치되었습니다. 김시습은 목숨을 걸고 이들의 시신을 거둬들였는데 이 또한 의리를 중시하는 조선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육신의 죽음은 그들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연자제에 의해 이들의 가족과 친족들까지 모두 비극에 휩싸였습니다. 연자제란 죄인의 가족과 친족까지 함께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의 죄를 가문 전체의 죄로 확대하는 것으로 반역죄와 같은 중대한 죄에 적용되었습니다. 사육신의 가족들은 대부분 처형되거나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여성 가족들의 운명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이들은 공신들의 노비나 첩으로 강제로 분배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이러한 분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금부의 전하기를 난신에게 연자된 부녀들을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다라고 시작하여 구체적으로 누구의 아내와 딸이 어느 공신에게 하사되었는지를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팽년의 아내는 공신 정인지에게 하사되었고 성산문의 아내는 박종우에게 하사되었습니다. 하위지의 형수는 공신 석주에게 하사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때 높은 지위에 있던 양반가의 여성들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노비의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더욱 참혹한 것은 이들의 어린 자녀들까지 노비로 전락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들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평생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당시 사회의 잔혹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연자제는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야만적인 제도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아무런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나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들 가족들의 비극은 사육신의 의거가 가져온 또 다른 비극이었습니다.
의로운 뜻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육신들도 가족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지만 이들은 개인적인 정보다 대의를 선택했고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사육신의 행적은 주로 두 가지 기록을 통해 전해집니다. 하나는 조선왕조실록이고 다른 하나는 육신전입니다. 이 두 기록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당시 정부에서 작성한 공식 기록입니다. 따라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많지만 승리자인 세조 측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육신들이 고문을 당하며 자백하는 모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육신전은 생육신 중 한 명인 남이가 육신의 행적을 기록한 전기 소설입니다. 남이는 성산문의 죽음 당시 겨우 3살이었기 때문에 직접 목격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비 전승과 전해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썼습니다. 육신전에서는 사육신들이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세조를 전하라고 부르지 않고 놈이라고 칭하며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의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두 기록을 비교해보면 조선왕조실록이 사료적 정확성은 높지만 육신전이 사육신들의 정신적 가치를 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육신전은 세부적인 오류가 많아 사료적 가치는 낮게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사대부들에게 충절의 교훈을 제공하며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역사 기록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승리자가 쓴 역사와 패배자의 관점에서 본 역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은 아마도 두 기록의 중간 어디엔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육신들이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고문을 당하며 자백했든 끝까지 저항했든 그들의 의로운 뜻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육신은 어떤 의미로 평가받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단순히 충신의 이야기로 여겨졌지만 현대에는 보다 복합적인 관점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육신의 이야기는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이 결과적으로 조선 중기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통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육신들은 바로 이 정통성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행동은 개인의 신념과 양심에 따른 저항 정신을 보여줍니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기득권층에 속했던 이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저항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사육신의 이야기는 또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연자제로 인해 무고한 가족들이 고통받은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존엄성보다 집단의 논리를 우선시한 정근대적 사고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사육신의 행동은 시민 불복종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행동은 시대를 앞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의 행동이 가져온 비극적 결과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의로운 뜻이라고 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족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개인의 신념과 가족에 대한 책임 사이의 딜레마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육신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불의에 맞서는 용기, 신념을 지키는 의지,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정신 등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육신의 충절과 그들 가족들의 비극을 통해 조선시대의 한 단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충신의 이야기를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정의 그리고 권력과 저항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사육신들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개인적 차원의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조선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의 희생은 후대 사람들에게 충절과 의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족들이 겪은 비극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연자제라는 잔혹한 제도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았다는 사실은
역사의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이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사육신의 이야기는 승리자의 기록과 패배자의 기록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육신전의 차이는 역사를 보는 관점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진실은 언제나 복합적이고 다면적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사육신의 의미는 더욱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충신의 이야기를 넘어서 개인의 신념과 양심에 따른 저항 정신의 상징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육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인지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개인의 안위보다 소신을 지키는 것, 불의에 맞서는 용기, 신념을 위해 희생하는 정신 등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가치 추구가 가져올 수 있는 비극적 결과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의 신념과 사회적 책임, 대의와 현실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사육신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딜레마와 선택의 순간에 깊은 성찰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갈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